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나약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간사한 것일까요? 제가 형제가 많습니다. 위로 언니 둘,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부모님들이 아들을 보겠다고 줄줄이 딸을 낳다가 기어이 네 번째에 아들을 얻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를 외치다가 결국 막내는 다시 딸을 낳으신 거죠. 아이들이 5명이 있는 집은 먹을 것부터 입는 것까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밥상에 고기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먼저 입으로 들어가야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죠. 그뿐인가요? 여자들이 4명이나 되니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래 남동생은 누나들 등살에 여자는 거들떠도 보기 싫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 일부러 기숙사가 있는 지방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0살 저한테는 독립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라면 질색을 했어요. 제발 나도 외동 친구들처럼 고요하게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결혼도 외아들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외아들이면 대를 이어야 한다 어쩐다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형이 있는 둘째가 적당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아니 연애가 그렇게 제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래로 남자 동생이 있는 첫째와 결혼을 했죠. 봉석 씨, 우리 연애도 짧게 했으니까 신혼은 좀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 남들은 신혼이 1년이라고들 하던데 우리는 2년 정도 신혼처럼 보내는 건 어때? 그리고 아이는 그 이후에 갖던지 하자. 그래, 급할 거 없지. 아직 당신 20대 후반인데 뭘. 요즘엔 결혼 자체를 다 30 넘어서 하잖아. 진짜 약속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나는 정말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아이는 낳아도 딱 1명만 낳을 거야. 첫째가 딸이어도 아들 낳겠다고 줄줄이 임신하고 하는 거 못해. 요즘 누가 그렇게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나? 나는 애 없이 자유롭게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사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 그럼 혹시 딩크족으로 계속 살 마음도 있어? 장남이라 그건 좀 힘들겠지? 평생 애 없이 사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2년 후에 딸이든 아들이든 한 명만 낳자. 다산 집안의 딸로서 아이를 안 가질 수는 있어도 못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기야 누군들 어떤 여자가 임신이 안 되리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피임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한지 횟수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부부인 거죠. 제가 처음에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심지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난임을 지나서 불임의 상태로 접어드니 아이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안 갖는 거와 못 갖는 거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더라고요. 못 갖게 되니 그게 결핍이 되더군요. 결혼 4년 차에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적정 가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10년을 다닌 회사인데 그만두기 너무 아깝지 않아? 회사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내일 모레면 나는 35이야. 35부터는 노산이라고.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지만 낳을 때도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데 당신은 왜 한가하게 회사 타령이야? 요즘엔 40 넘어서도 초산하는 여자들도 많던데 뭘. 그렇게 조급해할수록 임신이 더 힘들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마음 좀 편안하게 가져보라고. 회사는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그만두는 거로 결정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한방병원 불임 클리닉부터 내로라 하는 난임센터에서
온갖 검사는 물론이고요. 임신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해본 것 같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에서 별다르게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아이에 대한 말을 아끼셨죠. 둘 다 문제가 없다니 계속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아이라는 게 다 하늘에서 점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주변에 보면 10년 만에 임신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봉사단 회장님 며느리도 할 거 다 해보고 포기하는 순간 애가 들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란다. 생각해보면 둘째 동선에도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소식이 없거든요. 심지어 동선은 허니문 베이비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집안이 이런 분위기니 시부모님들도 일부러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시진 않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동서랑 저는 동변상련이랄까요? 누가 보면 자매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형님, 제가 맘카페에서 봤는데요. 시험관 시술하기 전에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시험관이든 뭐든 하늘을 봐야 별을 뗄 거 아니야. 아니, 아주버님 요새도 주말도 없이 출장 다니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일 때문에 매일 야근이고 주말에는 지방 출장으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처음에는 같이 벌다가 혼자 버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지.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아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 원래부터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딩크족이 맞벌이 무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부 둘 다 자기 일이 확실한 전문직이어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직장을 잃게 되면 균형이 깨져서 후회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도 장남이면 보통은 아들을 내심 원하지 않나? 그런데 이인은 그런 게 없어 보여. 오히려 이제는 병원에 가자고 하면 짜증까지 낸다니까. 하긴 우리 시부모님들도 별로 재촉을 안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우리한테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해요. 근데 혹시 이 강씨 집안 남자들이 씨가 부실한 게 아닐까요?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버님은 아들을 2명이나 보셨네요. 동서라도 열심히 분발해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시겠어? 무난하신 시부모님과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동서가 있어서 사실 아이 문제만 빼면 별다르게 큰 문제가 없는 부부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나만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배란기에 맞춰서 앞뒤로 일주일은 남자가 술이랑 카페인을 금해야 한대. 당신 회식 있어도 다음 주부터는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와. 아니,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어떻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어? 아니,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잖아. 우리 아이 때문에 병원 다니는 것 회사 사람들이 다 안다며.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와이프가 배단 중이라서 제가 금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야겠어?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숨이 막힌다고 이제. 사실 저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같이 불임 클리닉에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급해졌죠. 여보, 관계를 가질 때 자세가 중요하대. 당신이 뒤에서 사정을 해야 정자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대.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해봐. 아니, 우리가 무슨 애 낳기 위한 동물이야? 관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계처럼 한다고 임신이 되겠어? 우리 이제 이쯤에서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게 포기가 되는 문제야?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포기 못해. 아니, 다른 집들은 남편이 더 열심히래. 당신은 장남이잖아. 더군다나 동선에도 아이가 없지. 부모님들도 이제는 은근히 기다리시는 눈치라고. 우리만 생각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동선에도 있는데 뭘 그렇게 강박을 가져. 세상에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는 거잖아. 그게 우리일 수도 있는 거야. 아이가 집착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오히려 나는 정말 당신 손끝 하나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이 여자로 보여야지. 무슨 아이만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데 여자로 보이겠냐고. 결국엔 이렇게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쯤부터 남편의 지방 출장이 잦아졌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남편이 일 중독에 빠져서 밤낮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게 불임보다도 더 큰 문제였죠. 그날도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 주말마다 지방 출장을 잡아? 사람이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일을 하다간 당신 몸이 남아나겠어? 내가 주말에 혼자서 보낸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 동서가 나보고 주말 과부래.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잖아. 당신 회사 그만둔 지 오래돼서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어? 남들만큼 일해서 안 되는 거 알잖아.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회사는 관두고 집에 있으면서 짜증만 들어가지고. 지금 말 다 했어? 나 혼자 편히 쉬겠다고 회사 관둔 거야?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친 건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나도 경력 단절녀로 나이 먹는 거 불안하다고. 근데 아이는 안 생기고 나도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좀 포기하자고. 7년이나 안 생긴 아이가 이제 와 생기겠냐고. 당신도 다시 취직해서 당신 인생 찾아. 경력 단절 더 넘어가서 진짜 재취업도 힘들어. 아,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구나. 아주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그리고 7년 아니고 5년이거든? 2년은 우리가 일부러 안 가진 거라고. 그리고 임신이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같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일에만 미쳐있으면 아이가 생길 수가 있겠어? 5년이나 7년이나 그게 그거지. 아이 난 더 이상 임신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친다. 주말 과부하지 말고 재수 씨라도 불러서 같이 놀아. 네, 싸울 일이라곤 임신으로 시작해서 일중독에 빠진 남편으로 귀결되든지 아니면 일중독에 빠진 남편에서 시작해서 결국 임신 문제로 끝나게 되었죠. 서방님에게는 미안했지만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주말에 쉬는 동서를 불러냈어요. 둘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래? 출장 가면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이 시간에? 아우, 아주버님이 아침에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가서 미안해서 전화했나 보죠. 얼른 받아보세요. 그런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에서 아내라고 되어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어머, 아주버님이 사고가 나신 거예요? 어떡해. 일단 형님이 지금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제 차로 가요. 아버님 어머님께는 제가 연락할게요. 동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보낸 것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출장 가는 사람을 좀 편하게 보내줄 걸. 매번 싸우는 레퍼토리로 감정을 상하게 보내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나 싶었죠. 아, 형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119가 금방 왔다고 하잖아요. 울면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사고가 커서 그런지 경찰들이 사고 정황을 파악하고 있더군요. 강봉석 씨 가족 되십니까? 그럼 옆자리에 동승하신 여자분과도 가족이신 건가요? 아니네요. 옆자리 동승하신 분 핸드폰도 수거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일단 수송 먼저 진행해 주시면 돼요. 회사 동료까지 같이 타고 있었나 봐. 아니, 그놈의 회사는 무슨 주말에도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게요. 제발 큰 사고가 아니어야 할 텐데. 아니, 아주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병원에 도착하셨다네요. 제가 나가서 모시고 들어올게요. 저는 먼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혼자라도 먼저 들어가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응급실은 오중 추돌 사고로 실려온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아 가보니 남편의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나마 얼굴은 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의사들이 둘러서서 체크를 하고는 제가 보호자인지 확인하더군요. 일단 응급 입원실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의식을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김 선생님, 여기 강봉석 환자 1시간 후에 2번 병동으로 수속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오신 성문영 환자는 지금 바로 이동할게요. 아마도 옆 침상은 남편의 회사 동료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남편의 침상 옆으로 왔어요. 방금 이동한 옆 침상의 환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군요. 아이 아빠네요. 아니 6시까지만 봐주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병원까지 오는 바람에 1시간 오버됐어요. 여기 이분들 가족 되세요? 암튼 저는 아빠한테 데려다 줬으니 퇴근할게요. 아이 엄마는 어디로 간 거야? 여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남기고는 짜증을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저에게 떠넘기듯 안겼어요. 얼떨결에 아이를 받아 안았죠.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오더군요. 보호자님, 응급실에 아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빨리 데리고 나가주세요. 빨리요. 간호사의 손에 떠밀려 저도 모르게 우는 아이를 안은 채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응급실 문을 여는데 마침 밖에 동서와 시부모님이 서 있더군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동서와 시부모님의 시선이 저한테서 아이로 옮겨지더니 셋이 동시에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그제야 저도 아이의 얼굴을 봤죠. 아니 누가 봐도 남편의 어린 시절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이었어요. 4명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아마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뱉을 말은 아니었죠. 아버님이랑 어머님 들어가 보세요. 그이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이 아이는 아마 그이랑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여자의 아들인가 봐요. 베이비시터로 보이는 여자가 응급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쳐다보자 겁에 질려서인지 더 크게 울더라고요. 엄마, 으앙, 엄마. 일단 아이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동서랑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를 것 같은 남자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하는 건지. 아가야, 괜찮아. 엄마는 지금 여기엔 없는 것 같고 일단 아줌마랑 뭐라도 마시러 갈까? 형님, 어떻게 해야 울음을 그치죠?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어르고 달래기를 10여 분 지났을까 시부모님들이 바로 나오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능숙하게 아이를 들어서 안더라고요. 아이고 놀랐어. 그래. 일단 달달한 거라도 먹으러 가보자. 내가 아이한테 우유라도 사서 먹이고 다시 오마. 너희들은 여기 대기실에서 봉석이 상태 좀 보고 있거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생전 처음 보는 애를 데리고 매점에 가신다고? 형님, 이거 무슨 상황이죠? 제가 상상하는 그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긴 제 얼굴을 보면 누가 봐도 봉석 씨 아이잖아. 그럼 같이 타고 있던 회사 동료가 제 엄마고 그 회사 동료가 아주버님의 내연녀라는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회사 동료라는 건 동서와 나의 추측이었지.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베이비시터였어. 남편 얼굴 보자마자 아이 아빠 맞네 이러더라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제 엄마는 응급병동 중환자실로 먼저 옮겨진 것 같아.
그때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성문형 환자 보호자는 빨리 중환자실로 와주세요. 아까 이 애기 엄마 이름이 성문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가야, 엄마 이름이 성문형 맞아? 아이는 막대 사탕을 빨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중환자실로 가더군요. 아마도 응급실에 그 여자의 보호자는 없는 것 같았죠. 남편과 그 여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꼼짝없이 모든 가족이 응급실 대기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차에 같이 탔던 여자와 남편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에 대해 캐묻고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기다려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동선에도 저도 불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정황적으로 보자면 남편의 외도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아이 얼굴이 닮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섣부르게 난리를 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아서 재우다가 안 되겠는지 차에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고 하시더군요. 아, 맞다, 형님. 아까 경찰이 형님한테 아주버님 핸드폰 주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봐요. 동서의 말에 남편의 핸드폰이 생각났어요.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카카오톡부터 문자, 사진첩, SNS까지 뒤졌는데 이상한 곳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형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김장무랑 남편 바람은 속을 캐봐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핸드폰 뒤지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 갤러리에도 무슨 아이 사진은커녕 아이 손가락도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누가 봐도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심증만으로 벌써 지랄을 떨면 안 되겠지? 둘 중에 한 명만 깨어나도 당장 확인 가능한 건데 왜 둘 다 누워만 있냐고. 와,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살인 거예요? 3살? 4살쯤 됐으려나? 4살이래. 제가 결혼할 때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3년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 형님이 여기저기 임신하려고 동분서주 하셨고요. 그래. 그리고 그쯤부터 남편이 일에 미쳐가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지방 출장 간다고 얼굴 보기 힘들어지고 내가 그때부터 주말 과부였잖아. 근데 알고 보니 일에 미친 게 아니었던 거지. 세상에나. 그럼 3, 4년이나 감쪽같이 속였다는 말이잖아요. 일에 미친 게 아니고 여자에 미쳐서. 아니다. 지 애가 생겨서 그렇게 병원 가기를 싫어했던 거였어. 나 혼자 지금 몇 년 동안 뭔 난리를 피운 거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성문형 보호자를 찾는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아, 확인을 해볼 기회도 없이 악다구니를 한바탕 할 기회는 영영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 옆에 동승한 여자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연고가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병원에 있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두 분이 번갈아서 아이를 보시고 한 분씩 병원에 오시더군요. 차라리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더 낫더라고요. 여자가 사망하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남편은 그 여자부터 찾더군요. 지금 당신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알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에 타들어갔는지 아냐고. 그런데 눈 뜨자마자 딴 여자부터 찾아?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아, 그래. 뭔가 미안한 짓을 저지르긴 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그 여자가 당신 내연녀야? 맞아? 그래, 그렇게 됐어. 미안해. 그 여자 어디 있어? 혹시 아이도 봤어?
당신이 날 속이고 그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니? 세상이 그렇게 쉬워 보여? 내가 그냥 머리끄덩이 한번 못 잡고 보낸 게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아이는 봤냐고? 그래 봤다. 어쩔래? 보내다니 이미 퇴원한 거야?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야? 퇴원? 그래, 이 세상에서 영원히 퇴원해버렸다. 당신의 내연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죽어버렸다고.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남편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처음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까 싶네요. 1시간이 넘게 통곡을 하더니 저에게 무슨 고해성사하듯 털어놓더군요. 아이 엄마는 지방 거래처 사람이었어. 지방 출장을 가면 자연스럽게 저녁이랑 술을 겸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어. 처음엔 그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 같았고, 그 친구는 부모도 없고, 남편하고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부모도 없이 외롭게 자라서 힘들게 혼자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 이혼을 한 지 별로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더라고. 처음엔 사업 고민 같은 거를 들어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조금씩 도와줬어. 고맙다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차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어. 위로만 해준다는 게 마음까지 줘버렸네. 위로해주다가 몸도 주고 다 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남들 힘든 거는 눈에 밟히고 와이프 임신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는 지긋지긋했어? 네 와이프가 집에서 울고 있는 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디? 내가 정말 할 말은 아니다만 당신이 그렇게 임신을 강박을 가질수록 나 도망가고 싶더라고. 당신이 여자로 안 보이는 걸 어떡해. 그런데 이 여자는 나한테 여자였어.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당신과 다르게 이 여자는 순하고 나한테 지극정성이었어. 항상 따뜻한 밥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항상 저녁을 준비해놓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한 번은 한 적이 없어. 지금 본처 앞에서 상간녀가 차려주는 밥상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지고지순한 상간녀랑 연애만 할 것이지. 그렇다고 애까지 낳아? 내가 애를 가지고 싶어서 직장까지 그만둘 때 니들은 연애하고 애까지 낳던 거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보고 아이에 그만 집착하라고 똥소리 해댄 거지? 네 씨앗이 다른 데서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찮았겠어. 그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되기 전에 나랑 이혼을 했어야지. 아니, 사실은 중간에 그만 만나려고 했었어. 당신에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주말마다 출장을 오기도 미안했고, 그래서 몇 달을 안 만났지. 그런데 임신 5개월이라고 연락이 온 거야. 어쩌겠어. 나도 아이가 생겼다니 너무 기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내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런데 도저히 당신에게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못하겠더라. 임신하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이제 와서?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한다. 아이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엄마까지 없으면 정말 돌봐줄 친척 한 명 없는데, 우석이 무서워 많이 타는 아인데 큰일이네. 당신 그 끔찍한 아들은 당신 부모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얼굴에 당신 아들이라고 써있는데 아주 만난 첫날부터 바로 데리고 가시더라.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인정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갚으면서 살게. 그 아이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우리가 같이 키우면서 살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지금은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이렇게 빌게. 제발 그 아이 좀 같이 키워줘. 당신도 아이 원했잖아. 우석이
내 아이잖아. 원래 우리 임신이 계속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자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우리 우식이 좀 같이 키워주면 안 되겠냐? 이럴 때를 두고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보고 당신이 밖에서 상간녀랑 낳은 아이를 키우라는 거야? 네가 교통사고로 몸만 망가진 게 아니구나. 머리까지 다쳐서 제정신이 아니네. 감히 나한테 상간녀가 낳은 애를 키우라고? 그놈의 우식이 아주 눈물 없이 못 들어줄 아버지 마음이네. 내가 정말 평생 갚으면서 살게. 약속할게. 당신이 우식이만 키워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흉내라도 낼 수 있어. 죽는 흉내 말고 그냥 죽어버려. 약속이고 나발이고 당장 이혼할 테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가정법원부터 갈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와 서방님도 모두 불렀어요. 그 아이 어머님 손자 맞댑니다. 죽은 제 엄마는 제 남편의 상간녀가 맞고요. 봉석 씨 의식 회복했어요. 눈 뜨자마자 그 여자부터 찾더라고요. 죽었다고 했더니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라고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자기 상간녀랑 낳은 아이 키워달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잘못했다고 백날을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마당에 애를 키워달라뇨. 어머님, 가서 어머님 아들 좀 정신 차리게 좀 하세요. 아이고, 큰애야. 그래, 나도 그동안 사람 써서 알아봤더니 봉석이가 여자가 있던 게 맞더라. 저 애도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거고. 네가 너무 상심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 무슨 어머니도 차마 말을 못해요? 알았으면 진작 말해주셨어야죠. 제가 미쳤다고 바람 피우다 사고 난 남편 병원 뒷바라지나 하고 있어야겠냐고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런데 큰애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렴. 사실 7년이나 그렇게 임신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애가 안 생겼잖니. 내가 염치 없지만 이게 다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아니, 애 없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도 입양해서 키우는 마당에 쟤는 네 남편 피는 섞이지 않았니? 응? 정말 어머님이랑 아들이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 모자 사이 맞네요. 남편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밖에서 남의 남자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와도 어머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저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밖에서 바람 피우다 낳은 자식, 어머님 자식이다 여기면서 키우시겠냐고요? 어머님, 형님 말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님한테 어떻게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형님이 그동안 임신하려고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하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고생한 거라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결국 봉석이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였지 않냐. 누구는 대리모를 써서라도 애를 낳고 그런다고 하는데 눈 딱 감고 제 20살까지만 키워다오. 그럼 내가 마포에 있는 아파트 너한테 주마. 그게 아마 못해도 20억은 나갈 거야. 내가 증여세까지 다 내주마. 아이가 무슨 햄스터 애완동물이에요? 키워주긴 뭘 키워요. 아파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요. 위자료나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들 병수발은 직접 하세요. 시부모는 이래서 시부모인가 봅니다. 제가 당신들 딸이라고 해도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라고 할까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말을 했죠. 참네, 내가 이혼을 부탁하다니 생각할수록 이것도 화가 나네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애걸복걸 하더군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죠. 여보, 당신도 애를 자꾸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제대로 이야기도 해본 적 없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남의 애도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제발 우식이한테는 당신 같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혼이 뭐가 그렇게 급해? 시댁이랑 남편이 이제는 아이를 두고 이혼하는 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일주일간 아예 남편이랑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재산 분할이랑 이런저런 처리할 거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 갑자기? 태세 전환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니 하루가 멀다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던 시부모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문자가 온 뒤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봉석이가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그래,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말이 쉽지. 네가 그렇게 싫다는데 우리가 계속 우기는 것도 남들 보기엔 볼성사납지 싶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정리할 거 빨리 이혼 수속 밟자꾸나. 신기하네요.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무슨 약속이라도 하셨어요? 암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 병간호를 안 하기로 한 다음부터 시부모와 동서네가 번갈아 가서 남편의 면회를 가고 있었거든요. 동서와 만나서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나, 저기 아버님이랑 어머님 아니에요? 근데 아이랑 있는 저 여자는 뭐지? 새로운 간병인인가?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다시 한번 그 여자가 만나 확인했어요. 형님, 왜 그래요? 아는 여자예요? 이런 미친 것들.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덤비나 했다. 저 여자 강봉석 대학 동아리 여사친이야.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아, 기억나요.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처음 싸웠다면서요.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면서 밤에도 불러내고 새벽에도 불러냈다고. 그리고 심지어 집들이에도 왔었다면서요. 대학교 친구들 초대했었을 때도 와서는 밤새 술 먹고 심지어 거실에서 자고 갔다면서요? 있잖아. 의심하는 사람 오히려 초라하게 만드는 화법. 그냥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인데 그렇게 유치하게 신경 쓰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 남녀 관계는 아닌데 묘하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말이랑 행동들. 여자들만 아는 거 있잖아. 아니, 남자들 사이에 혼자 껴서 다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팔짱 끼고 그러는 거. 아휴,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그런데 그 여자 사람 친구 후배가 왜 이 시점에 애를 안고 있는 거지? 아우, 형님한테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요. 그런 여자 꼭 있어요. 남의 남자한테 어깨 동무하고 술 취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고 하고. 아주 딱 질색이야. 근데 멀리서 보면 무슨 한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설마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그 인간들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었어. 사고 났을 때부터 물증이 그렇게 확실한데도 동서랑 나랑 설마 하면서 깨어날 때까지 병수발 당한 거잖아. 아마 어머님이 마포 아파트로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아내 자리랑 엄마 자리로 조건을 걸었겠지. 안 봐도 너무 훤하게 보이네. 말로는 남사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계속 주위를 맴돌더니 드디어 20억도 손에 쥐고 남편도 차지하겠다 이거구나. 아니, 그럼 저 여자는 그전부터 시댁에도 드나들었던 사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후배였으니까 집에 자주 왔던 모양이더라고. 사는 데가 같은 동네였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 집에도 자주 왔었다니까. 내가 하도 질색하고 예민하게 구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는 안 오더라. 그래도 여전히 학교 모임에는 꼭 나오는 것 같았어.
나중엔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학교 모임에 가더라고. 와, 이건 무슨 뒤통수를 이렇게 연달아 쳐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아놓고 반성하면서 살지는 못할 망정. 옛날 여사친과 다시 재혼을 하려고? 형님, 이거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상간녀한테도 이렇게 열불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 여자 면상 다시 보니까 그때 느꼈던 모멸감이 확 살아나네. 와, 결국 아무 관계도 아닌 게 아니었던 거잖아? 아, 강봉석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저 여자도 정상은 아닌데요?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남자랑 결혼을 해요. 돈이지 뭐. 이미 저것도 한번 갔다가 왔을 거야. 어차피 재혼이니 잘 됐다 싶었겠지. 결혼하면 바로 20억 아파트 떨어진다고 하니까. 염치라고는 없는 미친 것들. 형님, 우리 둘이 저 여자한테 가서 한판 뒤집어 놓을까요? 형님 예전에 저 여자한테 당했던 거 그동안 쌓인 거 다 풀어요. 동서랑 같이 불어 쳐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마음이 심란해서 한창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뻔뻔스러움은 변한 게 없더군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와, 이 집 신혼 때 자주 왔었는데, 하하, 그때랑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언니 강 선배랑 이혼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강 선배 좋아했어요. 강 선배가 그렇게 결혼할지 몰랐어요. 언니가 하도 눈치를 줘서 강 선배랑 편히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네요. 결혼하고도 계속 애가 안 생긴다고 하길래 조만간 이혼하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갔네요. 7년이나 유지하다니. 강 선배가 먼저 연락했더라고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병문안 갔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언니가 강 선배 병원에 두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 그래도 남편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모른 척을 해요?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고 아이 엄마는 죽고 없는데 웬만하면 용서하고 그냥 살지. 할 말 다 끝났어요? 아니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죠. 저 강 선배랑 재혼할 거예요. 강 선배 아이도 제 아이처럼 키우려고요. 제가 아이를 엄청 좋아해요. 우식이 걔가 강 선배 똑 닮아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혼을 좀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난 네가 그래서 싫었어. 여자가 보기엔 여자 짓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선 무슨 말도 안 되는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연기들을 하고 자빠져. 니들은 바람피는 것들만큼이나 나빠. 그래, 강봉석 개쓰레기 네가 가져. 쓰레기 처리장에 걸맞는 짝이네, 둘이 완전. 근데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주둥이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가리를 확 찢어 놓는 수가 있어? 당장 꺼져. 어머, 상스럽게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질질 끌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져요. 결혼식에는 안 오셔도 돼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그 아가리 닥치라고. 저는 마침 옆에 있던 걸레통에 있는 물을 그 여자한테 부어버렸죠. 그리고 걸레를 그 여자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이미 7년 전에 날렸어야 할 싸대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를 쓰레기한테 주는데 미련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단지 상간녀는 이미 죽고 없으니 상간녀 소송은 할 수가 없으니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심사숙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지금 어머님 댁에 경찰들 오고 난리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글쎄, 이상한 아저씨가 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그 여시 같은 여자가 인사한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랑 어머님 집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초인종이 울려서 당연히 그 여자인가 보다 문을 열었더니 다짜고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는
내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식이를 보더니 막 데리고 가려고 해서 남편이랑 아버님이 말렸죠. 그러면서 몸싸움 된 거예요. 거실에 있는 장식장 다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 허락도 안 받고 납치했다고 손에 닿는 거 다 때려부시는데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리고 경찰들 출동해서 지금 경찰서로 갔어요. 제가 일단 우식이 좀 챙겨놓고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며칠을 참고 기다렸어요. 동서가 와서 자초지종을 말해주는데 제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 도대체 어머님 댁에 쳐들어온 남자 누구야? 형님, 놀라지 마세요.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글쎄 그 남자가 바로 아주버님 상간녀의 전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상간녀가 이혼한 전남편? 근데 왜 집에 쳐들어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 분명히 남편이 이혼녀랑 만났다고 했는데 무슨 이혼의 아픔 젖주고 달래주다 정분났다고 했어. 그 내막이야 저도 모르죠. 아주버님이 거짓말을 한 건지 그 상간녀가 거짓말로 이혼했다고 한 건지. 그 아이가 분명히 아빠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동서도 봤잖아. 누가 봐도 남편 씨인데. 그쵸? 우리는 우식이가 아주버님을 쏙 빼닮아서 보자마자 그냥 아주버님 자식이구나 했잖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죠. 형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유전자 검사 같은 건 해볼 생각도 안 한 거죠. 아니 무엇보다 아주버님이 자기 자식이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3년이나 키웠는데 이혼한 전남편이 무슨 권리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나 이 무슨 미친 개소린가 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도 이 남자가 절대 승복을 안 하더래요. 우리가 애 납치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뭐 방법 있어요? 병원에 있는 아주버님까지 경찰이 찾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상간녀 앞으로 호적에 올려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 어머님 손주라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했죠.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허락했대? 그때 저도 같이 병원에 갔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당장 자기가 그 새끼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왜 자기 아들 가지고 생떼 쓰냐면서. 그 새끼가 원래부터 양아치였다느니 다 돈 노리고 하는 짓거리니까 휘둘리지 말라고. 절대 우식이 주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그래도 결국엔 유전자 검사했죠. 도리가 없잖아요. 법적 친부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로 설마한테 잡혔어요. 그 아주버님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아주버님 애가 아니었어요. 전남편 애가 맞았어요. 완전 대박 아니에요? 에이,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동서는 그 남자 얼굴 봤을 거 아니야. 상간녀 전남편. 우식이랑 닮았어? 무슨 부부 아니랄까봐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 우리 형님. 아주버님도 그래서 유전자 검사 한 번 더 했어요. 검사가 오류일 수 있다고 또 난리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상간녀 전남편 승. 진짜 신기한 게 그 전남편이랑 우식이가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애는 그럼 그 전남편이 진짜 아빠라는 걸 알고 있었나? 웬걸요. 결국 그 상간녀 전남편이 애 데려갔거든요. 아이가 가면서 울고불고 자기 왜 버리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찾고 새엄마 찾고 보는 내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참 어른들 때문에 애가 무슨 죄니? 근데 새엄마라니? 누구?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여시 같은 후배 여사친. 그동안 집에 불러서 애한테 새엄마라고 엄청 교육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뭐 애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시려나? 지금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다 멘붕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무슨 뻐꾸기 새끼도 아니고 아주버님도 깜빡 속은 거죠.
남의 새끼를 자기 자식이라고 주말마다 그 먼 길을 찾아간 거잖아요. 아우, 벌 받은 거죠, 뭐.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졌네. 이미 벌은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와, 그 상간녀도 대단하다. 존경스러울 정도네. 도대체 그럼 남편과 연애하면서 전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아니면 자기도 몰랐다는 건가? 남편이 나한테 미안해서 잠깐 만나지 않았다고 했거든. 근데 연락이 와서 임신이라고 말했다고 했으니까 모르지는 않은 모양인데. 아유, 모르겠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머리 아프게 추리를 하니? 더 대박 사건은 뭔지 알아요? 어머님이 우식이가 아주버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그 여시 같은 년한테 마포 아파트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아주버님이랑 결혼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어요. 그 여자의 장난 아니던데요? 줬다가 뺏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마포 아파트도 없이 왜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냐고. 이제 자기 인생에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고 악을 쓰고 나가버렸어요. 졸지에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낙동강 오리알 됐고요. 청취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얘야, 너도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다. 글쎄 우식이가 봉석이 애가 아니라는구나. 봉석이가 지금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 네가 7년이나 그래도 봉석이랑 살지 않았니? 예정 생각해서라도 우리 봉석이랑 헤어지지 말고 그냥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마포 아파트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모두 너희에게 주마. 작은 애들한테 주려고 했던 땅도 다 너한테 주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어머님, 그 돈이면 그냥 구인 광고를 내세요. 어차피 봉석 씨 하반신 마비라면서요.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누군가가 평생 돌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마 이혼소장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냥 깨끗하게 제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7년이나 가족으로 살아온 예정을 생각해서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과 굿바이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 하더군요. 참 끝까지 착각도 유분수네요. 이러니까 남의 자식을 지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3년을 키웠겠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와달라고 전화하려고 했어. 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지.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당신을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네. 어쩌면 평생 반성하며 당신에게 갚으며 살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뜻이 아닐까 싶어. 우리 예전에 자식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이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제발 내가 정말 잘할게. 이혼하지 말아줘. 이렇게 빌게. 그래, 어차피 이제 당신 하반신 마비라 애 못 가져. 아니다, 원래 애를 갖기엔 너무 약한 정자가 아니었을까 싶네. 그냥 그렇게 자식 없이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무리 재활해도 회복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하니까 당신 엄마한테 평생 간병인 하나 구해달라고 하든지. 당신 바람핀 거 이미 다 증거 있으니까 괜히 소송까지 가지 말고 위자료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서 협의 이혼으로 끝내. 당신 말대로 날 배신한 대가로 생각하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뻐꾸기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시모가 마포 아파트를 팔아서 제가 원하는 위자료를 맞춰주더라고요. 동서말로는 남편이 시모를 설득했다고 하네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가 돌아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웃음도 안 나오네요. 그냥 그렇게 착각 속에 평생을 살라 하죠 뭐. 저는 이혼 후에 시끄러운 마음을 정리할 겸 한국을 떠나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체코 프라하 카를대교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제 뱃속에는 5개월 아기가 자라고 있답니다.
알고 보니 시가 문제였어요. 저도 하늘의 점지도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아기와 새 남편과 행복할 저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